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까요? 혹시 여러분, 냉장고 속 음식이 암세포의 밥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드신 그 빵 한 조각이, 점심에 드신 그 흰 쌀밥 한 그릇이 여러분 몸속 암세포들의 성장 파티를 열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이 암세포를 키울 수도, 반대로 굶어 죽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이에요. 암 진단을 받고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암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내과 전문의 박준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 의료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의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이 한순간에 새롭게 해석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환자분이 보여준 기적 같은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철수 할아버지, 올해 75살이셨어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다른 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어렵다며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같은 나이에 이런 병에 걸리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정말 무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완화 치료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죠. 면역치료, 항암제, 영양주사 등등.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체중이 많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독한 치료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냥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기본적인 식단 관리법만 안내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말기암에서 식사 조절만으로는 뚜렷한 개선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4달 후 할아버지께서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얼굴색이었습니다. 4달 전까지만 해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야위셨던 몸에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었고요.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다른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신 건가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큰며느리한테서 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밥도 잘 넘어가고 기운도 나요.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물었죠.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이것만 바꿔서 먹었을 뿐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원리였거든요. 저는 바로 할아버지의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고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암 표지자 수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해 있었어요. 단순히 몸무게가 늘거나 기운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검사 수치상으로도 뚜렷한 호전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식단 방법에 대해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고 성분을 분석하고 작용 원리를 파악해 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암 예방 식단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어요.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식단을 시작하셨는데 6달 만에 면역력 지표가 건강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58세 이동현 씨는 간암 치료 중에 이 식단을 함께 실천하셨는데
치료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예정된 치료 과정을 모두 완료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암과 음식에 대해 갖고 있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도리어 암세포는 키우고 정상세포는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오해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주변에서 뭐든 많이 드셔야 해요. 기운 내세요 라고 하면서 고칼로리 음식을 자꾸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암 전문의로 일하면서 관찰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암세포가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당분 식단을 지속한 암 환자 그룹이 저당분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재발률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당분을 몇 배나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암 치료 중에는 식단 관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많은 의사들도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시고 나중에 식단 조절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오히려 암 치료 중일 때야말로 올바른 식단이 더욱 중요해요. 외국의 한 암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항암 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병행한 환자들의 치료 완료율이 일반 환자들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부작용도 현저히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대부분은 생활 습관과 식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식단은 유전자 발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는 비싼 건강식품이 좋다는 믿음이에요. 홍삼, 버섯 추출물, 각종 영양제 등에 수백만 원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기본적인 식단 관리는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항암 효과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식재료에서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바꾸신 것은 바로 탄수화물의 종류였습니다.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가 바로 당분, 즉 탄수화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해서 먹는 것이에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정상 상태보다 몇 배나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암세포 증식이 오히려 억제되는 현상까지 관찰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 지수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요. 반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정상 세포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암세포는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실천하신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세요. 하지만 현미도 그냥 지어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하룻밤 불린 후에 압력밥솥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해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지수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로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으세요. 빵, 라면, 과자 등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대신 메밀이나 통곡물을 가끔 소량만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설탕과 인공감미료를 모두 끊으세요.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단맛에 익숙해진 입맛을 바꾸는 것이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음식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뿌리 채소를 많이 드세요. 고구마, 당근, 무, 연근 등은 혈당 지수는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암세포는 굶주리게 하고 정상세포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잎채소를 하루에 최소 300g 이상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케일 등에는 강력한 항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는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섯 번째로 콩류를 매일 드세요.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면서 동시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속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소화가 좋아지고 3주 정도 지나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본 식단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에요. 서양식처럼 샐러드를 제일 먼저 드세요. 생채소에 식이섬유가 이벽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 지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54세 정미경 씨는 갑상선암 수술 후 이 식단을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받는 동안에도 체중이 유지되고 머리카락도 많이 안 빠졌어요 라고 하셨고요. 62세 최광민 씨는 전립선암 진단 후 이 방법을 실천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너무 좋아져서 놀라셨다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6세 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원래 단 것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손주들을 더 오래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당분을 끊고 이 식단을 실천하셨거든요. 1년 후 검사에서 종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식단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면 정상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지방이나 단백질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 공급을 줄이면 암세포는 굶주리게 되고 정상세포는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좋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염증이 줄어들면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에요. 또한 콩류의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관련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갑자기 식단을 바꾸지 마세요. 특히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급격한 변화가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걸쳐서 서서히 바꿔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체중 감소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한 달에 체중의 5% 이상 빠지면 칼로리 섭취를 늘려야 해요. 암과 싸우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약물 조절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로 소화 상태를 확인하세요.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면 처음에는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섭취량을 조절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과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한 것이에요. 과일은 천연 과당이 들어있어서 적당히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하루에 주먹 크기 2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나 사과, 배 위주로 드세요.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것들은 가끔만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고기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붉은 고기는 최대한 줄이시고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 위주로 드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번에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콩류, 견과류, 씨알류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염증을 덜 일으키고 항암 효과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한 조리법도 중요해요.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이제 좀 더 고급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기본 식단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여기에 간헐적 단식을 추가해 보세요. 하루 중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으면 다음날 정오까지는 물만 드시는 거죠. 간헐적 단식은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또한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봄철에는 새싹 채소를 많이 드시고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가을철에는 견과류와 씨앗을 늘리시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또한 항암 치료 일정에 맞춰서도 식단을 조절해 주세요. 항암제 투여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투여 후에는 해독을 돕는 음식들을 늘려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등이 특히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은 기본적인 체력이 있으니 이 식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에 특히 신경 써 주세요. 60대 환자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식이섬유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또한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70대 이상 고령 환자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식단을 바꿔가세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식단에서 나쁜 것들만 하나씩 빼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씹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음식을 잘게 썰어서 드시거나 살짝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세요. 암 종류별로도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위암이나 식도암 환자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드세요. 죽이나 미음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장암 환자분들은 장 건강에 특히 신경 써 주세요. 발효식품을 늘리시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다만 식이섬유를 갑자기 늘리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간암 환자분들은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늘려 드세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녹차 등이 특히 좋아요. 단, 술은 절대 금물이고 기름진 음식도 피해 주세요. 폐암 환자분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베리류, 당근, 시금치, 토마토 등이 좋습니다. 또한 금연은 필수이고 간접 흡연도 피해 주세요. 유방암 환자분들은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을 주의해 주세요. 콩류는 좋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고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아요. 또한 견과류와 씨앗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을 위한 조리법도 알려드릴까? 환자분만 따로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우니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같은 재료를 사용하되 환자분 것만 양념을 덜하거나 더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한솥에 현미밥을 지어서 가족 모두가 드시고 찌개나 국도 인공 조미료나 화학 조미료 없이 천연 재료로만 끓이세요. 고기 반찬도 기름에 튀기지 말고 찜이나 수육으로 만들어서 모두 함께 드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비싼 유기농 채소를 모두 살 필요는 없어요. 농약 사용량이 많은 일부 채소만 유기농으로 사시고 나머지는 일반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제철 채소를 활용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돌나물을 드시고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지, 호박을 드세요. 가을에는 배추, 무, 당근, 연근을, 겨울에는 시금치, 미나리, 콩나물을 주로 드시면 됩니다. 냉동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브로콜리, 시금치, 완두콩 같은 냉동 채소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한 것이라 영양가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하죠. 이 식단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으시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 주세요. 충분한 수면은 기본이고 적절한 운동도 중요해요. 특히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드셔야 해요. 물은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햇빛도 적절히 쬐어주세요. 비타민 D는 면역력 향상과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루에 15분 정도 오전 햇빛을 쬐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는 피하시고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가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떤 좋은 식단법이라도 며칠만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단 것이 당기고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로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 완벽하게 실천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70%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제가 추적 관찰한 환자분들 중에서 이 식단법을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예후가 일반 환자들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몸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식단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필요하면 조절해 나가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암세포를 굶주리게 만드는 식단법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박영희 할머니처럼, 한순자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식단법이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등 필요한 치료는 반드시 받으시면서 이 식단법을 보완적으로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암세포를 굶주리게 하고 건강한 세포를 키우는 희망의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면역력을 확실히 높이는 슈퍼푸드와 그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